대비 더 좋아요. 콩팥에 더 좋고요. 뼈에 좋아요. 뼈에 더 우호적이라 그래요. 그래서 병원에서 항상 검사를 할 때 비료드고 배밀리드고 먹을 때 우리가 피 검사를 할 때는 콩팥 기능 검사 같이 들어갑니다. 콩팥 혹시 문제가 있는가를 항상 관찰하고요. 1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 정도 골다공증 검사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뼈에 대한 뼈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없다 그래도 나한테 걸리면 그 100%인 거예요. 부작용이라는 것은. 한 2% 정도 그런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다 먹어도 문제가 없죠. 2%는 거기에 해당이 되면 약을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. 비료대로 배밀리도록. 그러니까 검사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꿔드립니다. 오늘 그런 분 한 분 제가 오셔가지고 바꿔드린 경우가 있습니다. 간혹 그렇게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분들 계세요. 그럴 때 바꿔드릴 수 있는데 정말 보기 힘들어요. 그런데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. 질문 드릴게요. 네. 그러면 그 배밀리드하고 비리어드가 있는데 한 2년 전에 좀 약을 복용을 시작했는데 혹시 그때 처방이 비리어드였거든요. 그러면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가임기고 여성에게는 비리어드를 이렇게 처방을 시키는 이유가 있나요? 2년 전이었는데 비리어드를 처방을 했어요. 저 말고 이렇게. 왜 그래요? 제가 말씀드릴까요? 가임기 여성에게 쓸 수 있는 항바이러스는 비리어드 뿐입니다. 배밀리드가 아니고. 가임기 여성들을 처방을 할 때는 비리어드를 처방을 합니다. 왜냐하면 임신 중에 안전하기 때문이죠. 실제로 비리어드를 먹고 출산했었을 때 신생아의 그 기형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정상 그 산모들하고 또 같거나 이상하게 더 낮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안전한 약이죠. 그래서 비리어드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. 배밀리드가 안전하지 않다 그것은 아닙니다. 이러한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. 비리어드는 원래 그 에이즈에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에이즈 환자들은 약을 끊을 수 없어요. 임신을 하더라도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. 근데 나온 애들을 보니까 특별히 기억이 없더라는 것이죠. 그래서 안전성이 확립이 된 약이라 비리어드 쓰는 겁니다. 그만큼 비리어드는 안전한 약입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이나 뼈에 대해서는 좀 독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산모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좋은 약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 같으면 2년 전이었으면요, 틀림없이 배밀리드를 처방해드렸을 거예요. 나이가 있으신 분이면. 가임 여성이었다면 비리어드 쓰는 게 맞고요. 네. 언제 임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비리어드 쓰는 게 맞습니다. 비리어드도 괜찮아요. 놀랍게는 배밀리드 처방을 못 받았는데 신경은 전체적이 잡히지 않은 이상 저는 내성이 생기거나 무슨 다른 부작용이 없지 않는 한 바라코를 배밀리드 받을 수 없겠느냐? 안 됩니다. 저희부터 말씀드립니다. 그런데 그 약간의 그 차이를 주는 것은 임상 연구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실제 우리가 진료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.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차이가 없습니다. 근데 바라코드는 생각해 보세요. 바라코드라는 약은 우리나라에 지금 온 지가 15년 정도 됐어요. 비리어드는 10년, 배밀리드는 5년이에요. 15년 전에 약을 썼을 때는 그 사람들의 상태가 더 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최근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상태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잖아요.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15년 전부터 치료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바라코르드가 비리어드 대비 더 떨어지거나 이러냐고 안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비교 연구도 많이 있거든요. 해보면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 없어지는 것이 두 약간의 차이가 없어요. 초기에는 비리어드가 더 세요. 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가 캐치업이라고 하는데요. 다 따라잡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두 약간의 차이가 없어지고요. 그 약들 간에 또 간암 발생에서 또 차이가 있다는 것들도 보셨을 거예요. 비리어드가 바라코르드보다 간암 예방에서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도 일부 연구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또 그래서 또 반대하는 일부 대학에서는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데이터도 발표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약제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기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자기가 쓰는 약이 좋은 약인가 걸리면 혈액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맞는 약이구나.
그리고 콩팥이나 뼈에 부작용이 없으면 안전하고 나는 됩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좋은 약 쓰고 나쁜 약 쓰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있습니다. 방금 저분 있다라는 것은 매우 드문 이야기입니다. 매우 드뭅니다. 정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감기약에 진통제가 들어가니까 감기약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. 그럴 필요 없습니다. 감기약 성분 중에 이제 걱정되는 건 항생제하고 진통 소염제 있을 텐데요. 진통 소염제는 굉장히 간이 안전합니다. 우리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. 굉장히 안전합니다. 항생제도 간독성 있는 항생제는 거의 임상에서 안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문제가 되는 것도 대부분 고용량을 쓸 때 이야기인데요. 입원해가지고 혈관주사 맞고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모르는데요. 저도 항생제 많이 쓰지만 비형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조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어렵지 않으니까요. 물론 조심도 합니다. 아주 초보적인 질문인데